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경영지도사 대비 품질 경영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경영지도사 대비 품질 경영의 제13장 최근 기출문제 해설자료 1 관련한 제44강입니다. 최근 기출문제 프리인터 및 해설자료 두 번째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품질 경영 2019년도 기출문제 프린트입니다. 1번 문제로서 품질 정의와 활용에 대해서 다음 물음이다 보시오. 첫째, 가비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품질 정의를 5가지 적응법으로 구분했다. 5가지 적응법 설명하시오. 두 번째, 가비 주장한 8가지 품질 차원 설명하시오. 세 번째, 품질과 관련하여 잠재 고객 요구사항 개념을 창안한 카노는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5가지 품질 요소를 정립하고 카노 다이어그램을 추측했다. X축과 Y축 변수명은 무엇이고 그가 주장한 5가지 품질 요소 설명하시오. 12장에서 QM 기출 예상 용어 1에 용어 1 부분에 가변제시 8가지 품질 범주 이 부분을 우선 이 항은 참고하면 되고 나머지는 교재에 다 이제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가변 품질 정의 5가지 접근법, 이것은 첫째, 선험적 접근이 있습니다. 품질은 물질도 정신도 아닌 독립된 제3의 실체로서 타고난 우월성을 의미한다. 이고 반복 노출을 통해서 품질을 인식,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분석 불가 개념이다 하는 게 특징이고, 제품 중심적 이것은 품질은 정밀하고 측정 가능한 변수로 본다 하는 것이고, 품질의 차이는 상품의 내용물의 차이나 속성 차이 때문이다. 이고 사용자 중심적 접근은 품질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렸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품질을 최대한 만족과 동일시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 중심적 접근, 공학적 방법이나 제조 방법과 관계 있는 것으로 품질을 요구의 합치로 본다 하는 것이고, 가치 중심적 접근은 품질을 가치와 가격으로 정한다 하는 것이고, 양질의 상품은 만족스러운 가격에서 적합성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카노 제시 5가지 품질 요소다. 이거는 여기서 품질 요소는 품질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력적 속성, 1차원적 속성, 당연적 속성, 무차별 속성, 역속성, 이게 5가지입니다. 이 매력적 속성은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해서 이 속성을 구현하지 못했다고 고객이 불만족인 것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반영되면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고, 1차원적 속성은 구현되면 만족도를 높이지만은 구현하지 못하면 불만족을 하는 속성이다 하는 것이고, 당연적 속성은 고객은 상품 필수 속성은 기본이고 당연한 것을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상품의 이러한 속성을 반영해도 고객 만족도를 높이지는 못합니다. 고객들은 이를 당연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고객이 불만족합니다. 무차별 속성, 이건 상품이 속성을 구비하더라도 고객은 상품을 특별히 좋게도 나쁘게도 평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역속성은 모든 고객은 다 똑같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상품이 어떤 속성에 획기적 성취를 이루어도 고객은 오히려 불만족한다 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은 일반적으로 첨단 기능을 가진 제품을 선호하지만 일부는 그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기본 사성의 모델을 더 원한다 입니다. 따라서 상품이 지나치게 많은 첨단 기능을 장착한 경우에 일부 고객들은 만족도를 오히려 떨어뜨린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2번 문제입니다. 관리도에 대해서 다음 물음입니다. 보시오. 첫째, 관리 한계선을 재설정해야 하는 이유를 3가지만 설명하시오. 두 번째, 다음 데이터를 이용해서 XRS 관리도 관리 한계선을 각각 구하시오.
E2가 2.66, D4가 3.27이고 계산 결과는 소수점 둘째 자리가 용한다. 예, 넘버가 20까지 있고 X 데이터입니다. 이 경우에 1항은 이상 원인 과다 발생, 공정 요소, 포엠 변동, 그리고 이상 상태로 이제 판정한다 하는 요 세 가지가 관리 한계성 재설정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은 요 품질 영향편 4장에서 XRM 관리도와 예제 4.6을 참고하면 됩니다. 종전에 쓰던 RS 이동 범위, 요 RS 기호가 없어지고 RM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부분 생산 D기업의 생산 1팀원들이 자체적으로 공정 부적합품률을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국규시기법과 식시그마 방법을 활용해서 공정 부적합품률을 줄이기 위해서 단계별 추진 절차를 각각 설명하시오. 국규시 방법은 1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활동 중에서 테마 개선활동의 단계별 진행 요령을 참고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식시그마 방법은 3장에서 식시그마 경영 추진 중에서 식시그마 프로젝트 수행 DMA-IC, DMA-DOV 중에서 DMA-IC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품질 비용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째, 1대 10대 100 원칙을 설명하시오. 두 번째, 전통적 품질 비용 모형과 새로운 품질 비용 모형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항은 12장에서 품질 경영 용어 1에 용어 23에 품질 분량 1대 10대 100 원칙 설명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2항은 2장에서 품질 코스트 경제적 배분 이론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새로운 품질 비용 모형이 이게 바로 슈나이더만이 제시한 품질 비용 모형입니다. 전통적인 주란 모형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란 모형과 슈나이더만 모형 차이점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경제적 배분 이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품질 수준에 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째, 볼펜을 생산하는 제2기업은 볼펜 한 자루를 기본 단위로 규정하고 볼펜 한 자루당 15개의 결함이 발생했었다고 정했다. 8개월간 생산량 10,000개 중에서 33개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이 기업의 볼펜 생산 품질 수준을 DPMO로 계산하시오. 두 번째, 위의 결과값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시그마 수준을 제시하고 절대적 및 상대적 관점에서의 품질 수준을 평가하시오. 이거는 3장에서 시그마 경영 전략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항은 시그마 추진 기초 개념 중에서 시그마 척도 중에서 DPU, DPO, DPMO에 나오는 해설을 참고하면 됩니다. DPMO는 이 경우에 총 기회수가 이거 15 곱하기 만 분의 33으로 해가지고 구해진 값에다가 100만을 곱해가지고 구하면 이게 220이라는 게 DPMO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2항은 시그마 기초 개념 중에서 Z밸류, Z벤치 시그마 수준 중에서의 시그마 수준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 시그마 수준 이거는 Z벤치 플러스 1.5로 갑니다. 이 Z벤치가 4.5로 하면 시그마 수준 6이 됩니다. 이때 부적합품률 PD는 3.4ppm이 됩니다. Z벤치가 이거 3.5라고 하면 또 시그마 수준 5가 되고 이때 부적합품률은 233ppm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 관점 품질 수준 평가는 5 시그마 수준으로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요거 대비해 가지고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상대적 관점 품질 수준 평가는 이제 시그마 수준은 미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다음 물음이다 보시오. 첫째, 다음 표는 H에서 도랑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측정 도구인
서브QR을 사용해서 작성한 설문항목 일부분이다. 설문항목에 맞는 서브QR, 서비스 품질 차원 1에서 5까지를 명명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오. 서비스 품질 차원과 설문항목이고 이제 1부터 5까지 이제 이걸 채우라 이겁니다. 두 번째, 서브QR 모델의 서비스 품질 개념화와 조직화의 부적성을 주장하고 서비스 품질 측정 대안으로 제시된 모델의 이름과 특징을 설명하시오. 이거는 그 12장 관련되고 1항은 용어 1 중에서 용어 14에 서비스 품질 서브QR에 해당되는 이 내용입니다. 이거. 그래서 풀이로 보면 요건 1이 대응성입니다. 대응성. 2는 신뢰성. 3은 유형성. 4는 확신성. 5는 공감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항은 경위지도사 용어 1, 용어 14에 서비스 품질 또 서브QR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서브 PERF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서브QR 모형 대비해 가지고 새로 주장된 것이 되겠는데 서브QR 모형은 제안자가 PZB입니다. 파라시라마, 자이타물, 베리 이걸 묶어서 이제 PZB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브 PERF 이거는 또 크로닌과 테일러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모델 구성은 서브 QR은 성과 마이너스 기대다. 서브 PERF는 성과다가 됩니다. 그다음 기대 정의는 서브 QR은 규범적 기대다. 즉 제공해야만 할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서브 PERF는 기대 측정 안 합니다. 측정 자원은 서브 QR은 5개 차원의 22개 항목입니다. 서브 PERF는 5개 차원의 역시 22개 항목입니다. 핵심을 요약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품질경영 2022년도 기출문제 프린트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해서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첫째, 제조물 책임법 제조 목적 설명. 두 번째, 결함 종류 중에서 표시사항 결함에 대해 설명. 세 번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의 면책사유 4가지 기술입니다. 이는 2장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된 해설로 돼야 됩니다. 1항은 PL 정의에 나오는 해설을 참고하면 되는데 제정 목적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바지한다입니다. 그래서 2항은 제조물 책임법 중에서 결함 종류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것은 제조물 책임법에서 결함 용어 정의는 제조상 결함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해서 제조상, 가공상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설계상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처 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표시상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PL 정의 중에서 PL에 대한 4가지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4가지 공, 과, 법, 원 4가지입니다. 안개법도 있는데 필히 안개되면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두 번째, 표준화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째, 표준과 표준화 개념 설명하고 표준 특성 7가지 쓰시오. 두 번째, 표준 역할, 기능 5가지만 쓰시오.
세 번째, 표준화의 목적과 원리를 각각 5가지만 쓰시오. 이래서 1장과 관련되고 1항은 표준화 개요 중에서 표준 특성 부분을 참고합니다. 표준 특성 이거 이런 거 다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암기하면 남보다 뭐 거의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10배 앞서가고 보통 사람보다는 20배 앞서갑니다. 7가지 하면 호기통반, 객고진경 이거 됩니다. 이거 호기통반, 객고진경 하면 이거 뭐 바로 나옵니다. 이거 두 번째, 표준 역할 이것도 그 선의 표준화의 목적 그 기대 효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것도 암기법도 다 있습니다. 세 번째, 표준의 목적 원리 이것도 그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왔던 겁니다. 표준의 목적 원리 구조 중에서 표준의 목적 원리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면 됩니다. 단합다고 진객보 해가지고 이거 암기법이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관리도란 품질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우연 원인과 이상 원인으로 구분함으로써 생산 공정이 관리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 그래프를 말한다. 다음 물음이다 보시오. 첫째, 우연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두 번째, 이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4장과 관련되고 관리도의 기본 개념 원리 중에서 품질 산법 원인 부분을 참고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KSK ISO 9000 관련해서 다음 물음이다 보시오. 위 한국산업표준에서 제시된 품질 경영 7대 원칙 쓰시오. 두 번째, 용어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시오. 효율성과 효과성, 시정 조치. 이거는 3장과 관련되고 1항은 이거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 종전에 8대 원칙이라는데 8대 원칙이 개정돼가 7대 원칙 바뀌었습니다. ISO 9000 시리즈 인증 제도 중에서 기획 개요 중에서 그 9001 최신 개정 내용 중에서 품질 경영 7대 원칙 이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런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암기 안 하면 대책이 주로 점수가 잘 안 나오겠습니다. 리전 고측 인프성 이래 됩니다. 2번 효율성 효과성 지정 교체인데 이거는 효율성은 달성된 결과와 사용된 자원과의 관계 이걸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효과성은 계획된 활동이 실현되어 계획된 결과가 달성된 정도를 말합니다. 요거는 입력 대비 출력이고 요거는 계획 대비 실적입니다. 시정 조치는 부적합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합니다.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신뢰성 설계 기법에는 고장 예방 설계 기법과 신뢰성 특이의 설계 기법이 있다. 신뢰성 특이의 설계 기법 5가지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품질 경영표 6장에서 신뢰성 설계 기술을 해설을 관계됩니다. 실내 설계 기법에는 고장 예방 설계 기법과 실내 특유 설계 기법이 있는데 고장 예방 설계 기법은 그 과거 경험 활용, 그 다음에 부품 수가 적도록 단순화한다. 그 다음에 표준품을 많이 이용한다. 보존성, 즉 점검 조정 수리가 용이하게 한다. 그 다음에 부품 호환성을 높인다는 이걸 5가지로 이제 들고 있습니다. 신뢰성 특유 설계법에는 신뢰도 배분이 있습니다. 제품의 신뢰도 목표치를 제품 구성 유닛, 부품이나 유닛으로 배분한다. 이고 풀프루프 설계 방식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그릇된 조작을 하더라도 고장이나 사고가 없도록 하는 설계다. 예를 들면 카메라 이중 촬영 방지다 하는 거 이해가 되고, 펠세이프 설계 방식은 기기가 고장났을 때 이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한다로서 휴지가 이해가 되고, 그럼 세이프 라이프 설계 방식이다는 절대로 고장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완벽한 안전구조 설계로서 원자로 항공기 엔진 등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용장성 설계였습니다. 이거는 부품이 고장나더라도 기기와 장치의 여분의 회로나 구성품을 갖추어 전체 기능 정지를 막는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 방식이다, 병렬 방식이다 이런 것이 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신뢰성 특유의 설계법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 5가지 배풀 폐쇄용 해가지고 이거 배풀 폐쇄용입니다. 이렇게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구치의 품질 소원 실함수에 대해서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첫째, 품질 소원 실함수 개념 설명하시오. 두 번째, 품질 소원 실함수 유형 3가지 제시하고 각각 설명하시오. 이런 10장과 관련되고 소원 실함수는 이제 품질 소원 실함수 개념에 나오는 예서를 참고하면 되겠고, 2항은 소원 실함수가 y값이 망목 특성인 경우, 또 y값이 망수 특성인 경우, 또 y값이 망대 특성인 경우가 3가지가 되고, 또 요 3가지에 대한 소원 실함수 비교 부분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